매주 수요일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사건 볼까요? 예. 고속도로 시한폭탄. 지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25톤 화물 트레일러 바퀴가 날아와서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였죠. 관광버스를 덮쳐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물 트레일러에 달려있던 바퀴가 바퀴축과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평소 안 쓰는 사고입니다. 바퀴죠? 그렇습니다. 가변축이라고 하는데 이 가변축은 평소에는 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화물차 적재물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실리게 되면 이 가변축이 내려오면서 가변축에 달려있던 바퀴가 기존의 바퀴와 함께 그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가변축이 고정하는 부품이 적어서 사고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항상 바닥에 닿은 채로 운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공기압이 빠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항상 땅에 닿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약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말 그대로 정말 도로의 시한폭탄인데 이 문제는 이 시한폭탄이 계속 오랫동안 좀 방치돼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화물차 바퀴가 빠지거나 부품이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상당히 빈번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187차례나 벌어졌고 2021년은 경북 상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빠진 타이어가 이탈하면서 네. 이를 피하려다 넉 대가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을 침범하면서 예. 역시 승용차를 충격했고 조수석에 동승한 운전자의 아내가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는데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바퀴는 그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피하려 하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바퀴 자체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직접 충격했을 때도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등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정말 타인의 목숨을 앗아간 건데 이 화물차 운전자들 과거에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고들이. 네네. 그렇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다면 과연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처벌 받습니까? 화물차는 차량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6개월마다, 5년을 초과할 때는 6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예. 하지만 타이어 자체가 유관 검사 대상이다 보니 실제로 어느 정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에 그칩니다. 이 사건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한데 과실치사입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입니다. 예.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이때는 통상 그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예. 화물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뿐만 아니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3년 전에 개정되면서 예. 법정형 자체도 높아졌고 운수 종사자 외에도 운송 사업자도 화물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구조입니까 지금? 사망사고 외에도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운데 다만 이는 화물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타이어 바퀴가 빠지거나 부품이 이탈한 경우는 포섭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물차 바퀴나 부품이 빠진 경우에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같은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12대 중과실을 마련하고 그 가중 규정인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법을 손 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화물차 등 일상적인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바퀴나 부품 등의 일상적인 주의 및 환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번지점프 추락 사망.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 체험 시설에서 번지 점프를 하던 여성이 추락사했습니다. 놀러 갔다가 무슨 날벼락이죠 이게? 그제 오후 4시 20분경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 스포츠 체험 시설을 모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번지 점프 시설대에서 60대 여성이 번지 점프를 하다 추락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번지 점프 업체가 운영하는 여러 지점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른 지점에서는 통상 머리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가슴에 안전줄을
두릅니다. 그리고 다른 지점의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안전줄에 카라비너라는 연결용 고리를 연결한 다음에 이 연결용 고리에 천장에 붙은 밧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예. 뛰어내리는데 만약 추락을 할 상황이 되면 속도가 점점 늦춰지면서 결국 추락은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경우에는 예. 이 연결용 고리 자체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착되지 않았다는 거죠. 선뜻 납득이 안 이해하기가 되는데요? 어려우시죠? 예. 예. 그럼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예. 안전 장비를 전반적으로 착용했고 예. 상하층에 안전 요원도 모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용 고리를 탈착, 즉 부착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 그대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은 불가피했습니다. 이 카라비너 연결용 고리가 암벽 등반에 주로 쓰이는데 이 강철로 만든 태입니다. 여기에 스프링이 달려 있다 보니까 로프를 연결하게 되는데 등산, 로프 구조, 건물 청소 등에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결용 고리에 천장에 연결된 밧줄을 연결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이 조치가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큰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일단 고리를 채우고 안전을 살피는 안전요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연결용 고리를 부착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안전요원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안전요원은 경찰이 아르바이트생입니까? 그렇습니다. 입건했고 이 안전요원은 일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합니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은 예. 없다고 하는데 통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관련 기술 여부는 묻지 않는 게 통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나친 주의무 위반이다. 안전용 고리를 연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 예. 형사처벌에 다과는 불문하더라도 형사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피하기 보입니다. 어렵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르바이트생한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사업주 책임은 없습니까? 일단은 예.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예.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치, 제조상의 과실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예. 이 사고는 이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해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사고 자체에 영업주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영업주가 다해야 하는지 여부는 예. 아직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 입장에서도 굳이 입건을 서두르지 않고 관련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네. 좀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적용 업체에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연결용 고리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큰 과실입니다. 예. 통상적인 과실 수준을 넘어서고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평소 안전관리 교육을 충분히 다하였는가. 이와 같은 시설은 시설의 안전 여부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예.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뒤에서 연결용 고리를 부착해주지 않으면 연결용 고리가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전요원의 그 실행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안전관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장을 임대해준 스타필드 측의 입장은 없습니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번지 점프를 운영하는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매장 임대 측인 스타필드의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타필드 내에 입점한 업주를 이용하였고 스타필드의 영업장을 믿고 이 영업장을 사용한 경향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그렇기에 따라서 스타필드 측도 자신들이 임대하는 측이라 관련 내용을 공유받는 수준이다 보니 이 예. 구체적인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피해 재발 방지나 그리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업주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한 피해 회복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뭐 입장을 낸 건 없는 거죠? 충분한 입장을 낸 바는 없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서희초 교사 순직 인정. 지난해 7월 숨진 서희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죠. 지난해 7월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1학년 담임 교사, 20대 교사가 어제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은 교권 회복 운동에 큰 불을 지폈고 국회에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되는 큰 효과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순직 여부를 통해 그 인정을 받고자 했는데 예. 긴 다툼 끝에 즉 결국 순직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사혁신처가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심의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는 사망 동기로 제기됐었던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든가 협박 이런 정황을 밝혀내지 못하고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사 결과와 순직 인정은 별개인 겁니까, 그럼? 경찰이 지난해 11월에 혐의 없음 종결 처분을 하면서 사망과 직무간 연관성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학교 업무 관련 문제,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형사처벌은 구체적인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예. 행위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데 반해 순직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각 행위자의 행위 외에도 누적된 사안들로 인해 그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비교적 그 요건을 폭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곤 하지만 예. 형사처벌을 과할 정도의 판단을 위한 요건과 순직 인정의 요건은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그렇군요. 공무상 스트레스가 적용했다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적된 사안들, 그렇죠.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뭐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있었나요, 혹시? 사실 이 사건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 유가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상당 부분 심사가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달 초에 이 교사의 유가족 측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담은 1분 내외 영상 7, 8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 내용을 보면 의자를 뒤집고 물건을 던지는 등 이른바 이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촉발이 되었던 예. 연필 사건 이외에도 반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여럿 목격됩니다. 뒤늦게 유가족 측이 이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섣불리 이 자료를 제출해 공개될 경우에는 네. 교사가 사랑했던 반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힐까 봐 그동안 숨겨왔었는데 순직 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고 자료 제출 이후에 약 3주 만에 순직 인정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관악구 등산로에서 최윤종에게 폭행당해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도 순직을 인정받았고요. 네네. 그런데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는 이번에 순직 인정에서 좀 제외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 A씨도 지난해 8월에 군산 앞바다에 몸을 던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학교 내 잘못된 업무 분장으로 인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맡는 등 과로에 시달려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주장이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직 인정의 요건도 어느 정도는 엄격합니다. 업무 관련성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이 촉발된 결정적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나 학생과 직접적인 갈등이 있는 등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이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 정도로는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을 두고는 유가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